안녕하세요 여러분, 축지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빅6 겨울에 합류한 이적생들의 중간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 이적 시장이 조금 시세가 더 비싼 감이 있죠.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조금 신중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왕 데려왔다면 돈값을 잘 해줘야겠죠. 데려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잘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부터 볼게요. 이거는 리그 순위대로 순서를 정해봤고요. 리버풀은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팀이 워낙 잘 나가고 있었죠. 챔스, 리그, FA, 그리고 리그컵까지 전부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입했으면 좋았겠지만 리버풀에게는 과제가 하나 남아있었죠. 바로 반다이크, 살라, 아놀드 이렇게 3명을 재계약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만 있다면 선수를 데려오는 건 스쿼드의 두께를 강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하지만 리버풀은 겨울에는 이적을 하지 않았고 여름에 빅3 재계약에 맞춰서 이적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2위 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 역시 겨울에는 데려온 선수가 없었습니다. 수비맨디가 여름에 아스날에 합류한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와 수비맨디의 링크가 또 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스날로 향하는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핫하게 달궜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아스날 측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죠. 하지만 이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은하네리, 스켈리 이런 선수들이 1군에 자리 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카요 사카의 백업이 필요했던 아스날에게는 은하네리라는 선수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일단 뉴스라서 땡전 한 푼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팀그로운, 홈그로운 규정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스켈리는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로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고요. 아르테타가 찾는 완벽한 왼쪽 풀백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여름 이적 시장을 아마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슈코, 이삭, 그리고 왼쪽 윙어 니코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계속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여름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아무구라는 선수를 생테티엔으로부터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2006년생의 어린 미드필더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7분밖에 활약하지 못했고요. 아무구가 1군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활발하게 움직였던 팀이 바로 맨시티죠. 일단 맨시티의 가장 대표적인 이적 프랑크푸르트로부터 데려온 마르무시입니다. 마르무시는 리그 7경기에서 4골을 득점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본머스와의 FA컵 경기에서 결승골을 득점했습니다. 지금 홀란드가 본머스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까지 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벼운 부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홀란드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시즌 나머지를 마르무시가 책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마르무시는 홀란드와 동시 기용했을 때 시너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완전히 훌리안 알바레즈와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훌리안 알바레즈가 있을 때와 비슷한 장점을 가져다주는 선수인데요. 특히나 상대가 높은 라인으로 수비를 할 때 뒤쪽에 뒷공간이 생겼을 때 홀란드 혹은 마르무시가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상대의 수비를 분산시켜줍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공간을 부여받으면 속도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위력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홀란드와 같이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극대화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혼자 나왔을 때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마르무시라는 선수의 유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을 발밑에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 공간 쪽에다가 떨궈 놓은 공을 속도로 챙겨주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무시가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좀 성과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 평으로 말해보자면 앞으로가 기대되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랑스로부터 내려온 후사노프입니다. 후사노프는 리그 6경기, FA컵 1경기, 챔스 1경기 이렇게 뛰었고요. 맨시티의 수비진들이 줄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후사노프가 기량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김민재라는 별명에 걸맞게 빠른 발 커버 능력이 좋고요. 갖다 박는 수비를 또 잘합니다. 그래서 맨시티 특성상 빌드업할 때 되게 높은 라인에다가 선수들을 많이 가져다 놓잖아요. 그러면 역습당할 때 뒷공간을 커버해줄 자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수비 상황이 나올 때는 이 후사노프가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또 비니시우스랑 맞상대를 하면서 세계 최상위급 윙어에 대한 경쟁력도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 후뱅 디아스라는 베테랑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후뱅 디아스가 최후방을 지켜주고 후사노프가 먼저 나가서 행동대장처럼 수비하고 끊어주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사노프가 이대로 성장하면 맨체스터 시티 세대 교체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성장된 후사노프는 워커의 향기도 조금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맨시티의 비토르 헤이스입니다. 브라질 파우메이라스에서 데려왔고요. 일단 이 선수는 완전히 주전자원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는 아직 0분 소화했고요. FA컵 하위 단계 플리머스나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에서는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06년생이라 조금 더 지켜보는 느낌이 있고요. 이 선수는 맨시티의 스톤스라는 선수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빌드업 능력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받는 선수고요. 일단은 헤이스는 피지컬 그리고 수비력에 대한 성장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한테 수비할 때 막 몸으로 압도하면서 수비한다는 느낌은 많이 받지는 못했고요. 또 후사노프처럼 뒷공간 커버에 능하다 이런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빌드업 능력을 잘 살려가면서 나머지 부분들도 채워주면 되게 좋은 자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영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맨시티의 니코 곤잘레스입니다. 포르투에서 데려왔고요. 프리미어리그 5경기, FA컵 3경기, 챔스 1경기 골고루 많은 대회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30대가 많은 맨시티의 중원의 새로운 젊은 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느낌은 미니 로드리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성장이 필요한 선수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단 로드리가 가져갔던 장점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어요. 뭐 역습 상황에서 바로 끊어주는 거라든지 중원에서 피지컬적인 경합을 해주는 거라든지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는 거라든지 요런 것들이죠. 그런데 로드리가 훨씬 더 고급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니코 곤잘레스도 반대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맞지만 로드리에 비해서 빈도는 훨씬 더 떨어지고요. 당연히 퀄리티도 로드리가 훨씬 더 일정합니다. 그리고 로드리는 가끔가다 터지는 중거리 슈팅으로 클러치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코 곤잘레스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트너와의 호흡이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균도안이랑 설 때도 있고 코바치치랑 설 때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케미가 있는 선수는 없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니코 곤잘레스라는 선수는 로드리 복귀 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드리와도 파트너로 설 수 있는지, 만약에 로드리가 온다면 조금 더 앞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남은 프리미어리그 경기 니코 곤잘레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 다음은 레체에서 데려온 맨유의 도르구입니다. 도르구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FA컵 1경기, 유로파리그 2경기 이렇게 출전을 했고요. 도르구는 멀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사이드백도 가능하고 오른쪽에서 역발 윙어도 가능한 선수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맨유에서는 수비 자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발 사이드백으로 왼쪽에서 주로 아모림이 사용하고 있고요. 도르구는 전진성 좋은 레프트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적으로 쭉쭉 움직여주고 속도도 빠르고 특히나 브루노와의 2대1 패스해서 공간으로 쪼개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르구는 아직까지는 센세이션한 영입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쁘지 않게 적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루크쇼 혹은 왼발 발렌시아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루크쇼가 부상만 없다면 정말 완성형 풀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왼쪽에서 플레이 메이킹도 되고 또 직선적인 돌파, 크로스 괜찮고요. 수비력도 좋은 선수고 백스리의 스토퍼도 가능한 선수잖아요. 센터백도 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르구가 루크쇼로 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해서 주발만 왼발인 발렌시아 같은 느낌으로 성장이 될 것이냐 요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 선수니까 한번 성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날로부터 데려온 헤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헤븐은 프리미어리그 2경기, FA컵 1경기, 유로파 1경기 요렇게 뛰었고요. 지금 맨유는 3백을 쓰기 때문에 왼쪽 스토퍼 자리에 왼발잡이 선수가 좀 필요했었는데 이 헤븐이라는 선수가 원래는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그쪽 자리에 뛰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면서 경기를 소화하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특히나 레스터전에서는 아주 깔끔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침착성, 깔끔함, 그리고 군더더기 없음 요런 3가지 단어가 이 선수를 표현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헤븐이 레스터전 이후에 부상으로 실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모림의 얘기로는 이번 시즌 안에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공존이 가능할지거든요. 만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돌아온다면 왼쪽 스토퍼 자리는 리산드로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면 이 헤븐이라는 선수가 출전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헤븐도 충분히 키워볼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븐에게 출전 시간을 얼마 정도 부여할 건지, 로테이션 때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 선수의 성장 곡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일단 킨스키라는 골키퍼를 슬라비아 프라하라는 팀에서 데려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 소화했고요. FA컵 2경기, 리그컵 2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빌드업이 장점인 03년생 골키퍼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고요. 확실히 이 킥하는 자세라든지 공의 볼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왜 킥력이 좋다, 빌드업이 장점이다라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완벽하다라고까지 표현은 못하겠고요. 공의 구질이 일반 골키퍼들보다는 날카롭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킨스키가 가끔은 쉬운 거는 못 막고 어려운 건 잘 막는 것들이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슈퍼 세이브는 하는데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골키퍼 내지는 수비는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두 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쉬운 거 다 막고 어려운 건 막는 비율을 차차 늘리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쉬운 거를 막는 거는 훈련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건 약간 재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실력이 성장하기는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 스타성은 있지만 안정성은 모자르기 때문에 스타성을 유지한 채로 안정성을 키우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비카리오를 넘을 수 있을까요? 사실 비카리오가 빌드업이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막는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반응 속도, 그리고 어려운 것도 비카리오라면 한 번쯤은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기 때문에 킨스키가 비카리오라는 주전 골키퍼 아래서 얼마나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랑스로부터 데려온 토트넘의 단소입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 FA, 유로파, 리그컵 1경기씩 뛰었고요. 경험치 쌓인 안정적인 98년생 전성기의 센터백입니다. 단소는 안정성 그리고 침착함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수비수라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빌드업은 조금 더 정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로메로가 나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로메로가 나간다면 반더벤과 주전 센터백 듀오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메로 그 이상을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소도 로메로 같은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빈도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 전진 패스의 성공률과 퀄리티가 로메로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토트넘 축구에서는 이 센터백들이 앞쪽으로 찔러주는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지가 단소의 영입의 성패를 가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잘 데려온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미넨으로부터 임대로 데려온 텔입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 FA, 유로파, 리그컵 1경기씩 치렀고요. 성장이 필요한 05년생 공격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일단 텔을 봤을 때 토트넘에서 톱자원으로 사용되기에는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텔이 비벼주는 게 잘 안 돼요. 전방 쪽에서 텔한테 공을 투입했을 때 텔이 몸으로 이겨내면서 공을 내주는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톱자원은 아니라고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윙자원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윙자원에서는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회를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텔이 톱자원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히샬리송, 임대 복귀하는 벨리즈, 또 스칼렛이라는 선수도 있고 유스에서 성장하고 있는 랭크셔라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텔이 토트넘에서 꼭 필요할까? 게다가 6천만 유로를 주면서 데려올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텔은 토트넘과 이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빅식스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 선수들을 한 명씩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빅식스 선수들 중에 겨울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